단돈 만원. 뭐 단돈 만원 이러니까 만원이 별로 큰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돈 만원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돈 만원이면 우리가 어딘가 버스를 타고 있잖아요. 출퇴근하는 사람이 4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만원으로 하루 끼니를 다 때우기도 합니다.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단돈 만원도 천원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은 목숨줄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연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영혼을 끌어모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걸려든 겁니다. 절대로 그들이 부자 될 리 없습니다. 희망팔이 사기극에 당한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부자가 될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쇼크는 엄청납니다. 유가 폭등 때문에 지금 거리에 차가 줄어들고 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강동구 둔촌주공 건설 현장도 멈추고 있습니다. 말이 정가군데요. 그게 올해 서울 물량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원재재 가격이 올라서 멈추는 거랍니다. 이제 또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대로 100불, 120불, 90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높은 가격이죠. 전쟁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래저래 난리죠. 주택이 150만 채가 공실이랍니다. 그런데도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현금이 없어서 난린데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유가 협박하고 있죠. 서양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의 살 길이 있는 거죠.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몰락할 지경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한국은 게다가 지금 정부까지 거의 무정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개판 5분 전이죠. 나라의 대통령이고 여당이고 정부 관료들이고 그냥 엉망입니다. 그냥 막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경제 위기에 직장까지 이르면 그냥 답이 없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올쇼크, 물가 인상, 실질적인 소득 감소 등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더 곤란해질 겁니다.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지금보다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5년은 최소한 혹독한 충격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불편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매트릭스의 네오와 같은 처지입니다. 선택의 길에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 인생, 죽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완벽한 세상은 푸른 알, 진짜 세계는 붉은 알약입니다. 네오와 같이 끼어있는 푸른 알약을 말고 진짜 붉은 알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참혹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편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지금은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돈 많은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이 목숨줄이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출 이자가 10%가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대출자들이 몰려갈 거다라는 거죠. 100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현금 500만 원이 없어서 망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현금이 목숨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현금이 목숨줄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그래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빚 있는 사람들은 2, 3억 정도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 40%는 빚이 없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중산층 중에서 성공학 재테크에 빠져가지고 부동산 주식에 미쳐가지고 수억 원의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내년이 되면 시장 리스크가 아마 대두가 될 거라고 한답니다. 4억을 빌리면 1억에서 1억 5천을 일시상한 요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받아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상한 요구 쓰나미가 넘쳐날 거라고 한답니다. 살래만 달라고 손비빈 이들이 속출하고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절벽에 사는 기분일 겁니다. 이제는 망하지 않는 게 잘 되는 첫걸음입니다.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초양카가 벌어집니다. 불편하고 수고로운 걸 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바보 이반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추락하지만 않아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습니다. 1998년 죽전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가 27%였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시행사 건설사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분양받은 이들을 굴지로 몰고 갔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IMF 때 대출 중단, 이자 상승, 원금 상한이 있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뻥 터트리는 게 아니라 4, 5년에 걸쳐서 서서히 터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가진 이들은 살아났고 빚진 이들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정말 감당할 수준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무리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금을 가진 이들은 살아났고 빚진 이들은 망가진다. 그리고 단돈 만원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현금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고 빚진 자들은 망가진다. 단돈 만원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시장 리스크가 도입됩니다. 대출 낸 사람들은 가상금리를 더 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처음 빌릴 때는 2%대로 빌렸지만 지금은 4% 중반까지 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8%, 9%, 10%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빚을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금이 목숨줄이다. 현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된다. 지금은 부동산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살아남는 게 최우선의 과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금을 확보하고 목숨줄로 여기고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빚이 더 계속 늘어나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감당 못한다라는 거죠. 꽤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밥 먹는 밥값도 좀 더 아끼고 쓸데없이 나가는 돈은 어떻게든 틀어막아야 되겠습니다.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안 사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좀 더 큰 돈을 써야 될 결정이 있을 때는 꼭 가족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현혹하는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 찍거나 사인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철저하게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결정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남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못 믿냐, 의심해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라고 얘기하는 말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절대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결정하고 또 결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잘못 결정했다가 내가 수십 년 동안 빚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까지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두고두고 하층민으로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고 빚진 사람들은 몰락한다. 그리고 단돈 만원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현금이 목숨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